여기 35페이지 접수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청서하고 뭐예요? 첨부서문 내면 접수 받죠? 접수 받습니다. 접수 받는데 우리가 뭐예요? 접수 받는데 아까 접수 시기 그랬죠? 전산정보 처리주주에게서 저장할 때가 접수 받은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에 뭐예요? 법에 동시신청하라고 정해있어요. 동시신청은 일단 소유권 이전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 신탁등기. 신탁등기죠? 그 다음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 플러스 뭐라고? 환매등기.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싸우고 있던데 둘이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학원에서 뭐 이 환매가 무슨 저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싸우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갖고 하여튼 환매 저기는 이전 등기와 같이 하니까 환매 계약은 안 된다고 그러고 등기가 된 환매권은 이전할 수 있으니까 된다고 막 누가 원칙적인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뭐 환매도 된다고 시험에 나왔더니 맞았더니 막 싸우고 있는데 하여튼 그 좀 5월 달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이제 자 이전 등기와 신탁 이전 등기가 뭐라고 환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일부만에 관해서 무슨 등기 할 때는 보존 등기 할 때 플러스 뭐예요? 나머지 뭐라고? 나머지 무슨 등기? 표시 등기 나오죠? 그러면 자 뭐 건물은 신축해서 일반 건물이 구분 건물 되죠? 하여튼 이 지문이 나오면 이 네 가지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이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니까 이해만 해주시고 이게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자 등기 뭐예요? 접수받고 뭐 한다는 게 심사하죠? 심사인데 우리가 무슨 심사라고? 형식적 심사가 이제 기본 제도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등기법엔 다 뭐라고? 서류만 심사는 형식 심사예요. 자, 근데 이 심사하는 시기가 뭐예요? 등기부에 뭐 할 달 있어요? 기록한 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심사하고 내 등기부에 뭐 하고 이거 기록하고 플러스 뭐를 표시하면 10개월별을 표시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완료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기록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기록할 때 서류가 미비하면 뭐 한다고 이거. 자, 서류가 완료가 되면 완비가 되면 등기부에 기록할 것이고 서류가 뭐가 되면 미비가 되면 등기를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하사유가 29조 몇 호부터 1호부터 몇 호까지가 있어요? 11호까지가 있다 그랬죠?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자 우리가 뭐예요? 1호는 뭐예요? 1호는 자 사건이 뭐예요? 관할에 속하지 않죠? 관할 위반 일이고 이유가 이제 이거 중요하죠?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닌 경우다. 이게 중요하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몇 페이지에 36페이지 하단 부분 있죠? 하단 부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봐갖고 우리 요즘 추세가 이제 요거 중에 그냥 4개 집어넣고 답으로 하나 이제 아무거나 집어넣고 이제 답을 골라라 하니까 일반적으로 요 4가지는 딱 쳐다보고 머릿속에 뭐예요? 내 눈에 들어왔느냐고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일단 거기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그래서 없다 그랬죠?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등기 능력 있는 물건은 여러분이 외웠어요. 뭐라고? 지붕 있는 온실 축사 뭐라고? 비싸유 그래서 지붕 있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컨테이너 건물 하면 안 돼요. 건물 앞에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했죠? 네, 자 온실, 고정실 온실 개방형 축사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권리 유치권 점유권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물론 뭐예요? 물론 그 부일령 조소지 부일령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자 뭐가 안 된다고 용의물권 등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법령이 근거 없는 그러니까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1번에 없는 첫 번째 없는 2번도 뭐라고 없는 얘기 나오죠. 근데 거기 분리처분하지 말라 분리처분금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지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구분 건물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뭐 하지 말라고 분리하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농지 전세권 등기 안 되고 그 아래 뭐예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뭐라고 저당권을 뭐하고 피담보 채권과 뭐예요? 채권과 분리해서 뭐 하지 말라고 이거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을 한번 반대로 바꿔보자니까 뭐를 피담보 채권 있죠?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이렇게 피담보 채권 피담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저당권과 뭐예요? 분리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말하고 이 말하면 뭐예요? 서로 틀립니다. 뭐라고? 저당권을 뭐하고 분리하지 말라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지 말라 했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이니까? 피담보 채권을 뭐하고? 저당권과 분리해서. 자, 분리하여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 보자.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법무사 문제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장난하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어? 그럼 자, 보세요.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이거 OX예요. 이거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는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OX예요. 헷갈리죠, 지금. 그죠? 그럼 이거는 주된 권리예요. 이거는 뭐예요? 종된 권리예요. 그죠? 그러면 종놈을 뭐라고 주인과 분리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 종놈이 주인과 떨어지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뭐라고? 주인이 종놈을 꼭 데리고 다녀야 돼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저당권 부칠권이지.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는 게 아래에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 부칠권 할 수 있죠?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니까 의미를 이해해 주니까 항상 기본은 뭐를 저당권이라고 하는 종놈을 뭐하고 주인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과 뭐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 분리하지 말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민법상에도. 자, 구분 건물은 대지사용권과. 그 다음에, 자,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지역권은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역권 연는 게 자체가 안 되는 거. 딱 세 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밑에 그 일부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 자기 지분만의 뭐라고? 상속 등기. 그거 외웠죠? 자기 지분만의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자, 30페이지 위에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래서 저 때 시험지에 지문이 나올 때, 자, 무슨 얘기? 자, 보세요.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예요. 뭘 신청한다고? 가압류는 신청하는 거예요. 어디에? 법원에 가서 민사과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요. 뭘? 가압류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가압류 등기는 항상 뭐라고 이거? 촉탁해. 결론. 우리 시험에 시험지에 나올 때는 등기법은 항상 뭐라고 이거? 이렇게 가압류 신청이라는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민사집행법이라든가, 자, 아니면 민사소송법 얘기니까. 항상 시험지에 나오면 뭐예요? 뭐라고 꼬셔요, 여러분을? 가압류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꼬신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가압류가 나왔는데 뭐가 나오면 신청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우리 시험에서 뭐예요? 가압류 뒤에 뭐가 나오면 신청 나오면 뭐라고 이거? 틀린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압류 가처분. 다만 예외가 가처분이란 단어가 등장해서 가처분 등장하죠? 근데 가처분은 남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죠? 근데 가처분 앞에 뭐가 나오면 본등기란 단어가 나온다 생각해보자. 본등기는 아저씨하고 계약 맺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집을 취득하는 거잖아. 그 본등기 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본등기하고 가처분하고 이게 둘이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이건 처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건 뭐예요? 이게 틀린 문장이야. 이게 각하사유라는 얘기가 틀린 문장이라고. 근데 또 가처분 앞에 뭐가 나오면 가처분 앞에 가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죠? 그럼 가처분 앞에 뭐예요? 가등기 나오면 이건 이게 촉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것도 뭐예요? 촉탁 등기가 아니라 이건 단독 신청이야.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이건 안 외우면 안 돼, 이거. 자, 가처분 앞에 뭐가 나오면 가등기 나오면 뭐예요?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가가처 명단이고. 가처분 앞에 본등기 나오면 이건 각하사유야. 등기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계속 몇 번 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일요일날 우리 꼬마아이가 그 취미로 이제 클라이넷 저기래 갖고 그 같은 몇 사람들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카페에 모였는데 거기 사회자가 와갖고 뭐 퀴즈 낸다고 그 동네 그 애들 가져가고 따라온 애들 있죠? 애들한테 해갖고 이 모차르트가 몇 살 때 작곡했냐고 그 상품 주는 거야. 애들이 저요 막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모차르트가 몇 살 때 작곡했을 것 같아요? 4살이요?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저도 안 찾아봤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옆에 있는 애가 자꾸만 뭘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5살이라고 얘기했더니 왜 막 손들고 다 그래서 맞아서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기억은 못했는데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그 몇 살일까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저씨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모차르트 한번 손에다 그려줬어요. 하나, 둘 앞으로 그렇게 공부하라고.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가처분 앞에 뭐하면 안 된다고?
본등기하면 안 되고 가천 앞에 뭐가 나오면 가등기라면 뭐예요? 이건 단독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거 계속 듣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미 보존등기가 된 거 다시 보존등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자, 뭐라고?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니 명백하죠? 그거 등기하면 안 되니까. 그거 꼭 기억합니다. 별표 꼭 해두시고. 그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꼭, 자, 가처분이 들어가는 지문 뭐 7가지 있죠?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 안 되고, 공유지분의 가처분은 무조건 권리는 다 가처분이가 나오고, 작년에 나왔지만, 가등기라는 권리에는 가처분 등기할 수 있으니까. 작년 답이었죠? 그 다음에 절대, 자, 가등기해야 뭐예요? 본등기 가처분은 안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가가가 이후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가가 이후에는 이전등기 다가 나가고. 그래서 가처분 이후에 이전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단독 신청 말쓰고. 꼭 이것까지 정리합니다. 그 가가처 명단은 단독이고. 꼭 기억 정리해야 돼. 이거 꼭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가 들어가는 거? 가처분이 들어간 지문을 꼭 기억하라. 자, 그다음 거기 37페이지에 그 2번 각하사유를 강가하고 실행한 등기효력 나오죠? 자, 이 두 가지는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뭐하고 직권 말소하지만 나머지 몇 호부터 나머지 뭐예요? 3호부터 몇 호까지는 11호까지는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부합된다면 이 등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유효 본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인간미 위조가 됐지만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니까 실체 계약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죠? 실체 계약 관계가 없어서 무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명이 위조가 됐다는 건 인간명이 냈다는 얘기, 안 냈다는 얘기. 안 냈다는 얘기가 똑같죠? 그리고 만약에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안 냈어요. 그거 안 냈다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유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취하가 있는데 취하가 마지막 시에 물론 이제 보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보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인감명을 4개월짜리 냈더니 등기관이 뭐라고 이거 각하할 수밖에 없는 등기는 뭐예요? 보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동사무소 가서 다시 띄워라는 얘기예요. 3개월짜리로. 그러면 그 등기 그 다음 달까지 가져오면 방금 받은 접수번호 있죠? 그걸 유지하겠다. 그게 이제 보정이 되는 실익이에요. 그러면 취하가 이제 언제까지 나왔으니까 18회까지 나온 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몇 회까지 나왔다고? 18회까지 나왔고 올해가 몇 회 시험이니까 28회니까 그 10주년 기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한번 이해해두자. 10주년 기념. 그러니까 항상 답으로 나오면 항상 취하는 뭐예요? 몇 가지가? 4가지가 답이에요. 4가지. 4가지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취하식이에요. 이 취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철회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처리한다는 얘기.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얘기. 처리한다는 얘기. 그러면 자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등기가 뭐라고? 완료 전까지. 완료 전까지. 아니면 또 뭐라고? 각하 전까지. 각하 전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나올 게 이제 뭐냐 하게 되면 자, 만약에 공동으로 신청했죠? 공동 신청이라면 취하도 뭐예요? 공동 취합니다. 만약에 등기를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했으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공동으로 신청했다가 뭐예요? 당사자 1인이 단독으로 뭐예요? 취할 수도 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항상 공동이면 공동 취해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형제의 뭐예요? 신청 방법이 2가지입니다. 이 방문 신청하고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2가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왔고 방문으로 신청했다가 전자적으로 취할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전자 신청했다가 등기소에 방문해서 뭐예요? 취할 수 있다.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교차가 안 돼요. 교차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 마지막 나왔던 답이 뭐냐면 일괄 신청 시. 일괄 신청 시.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이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부동산이 3개예요. 그럼 이 부동산이 다 같은 파주시에 있어서 다 같은 관할 등기소예요. 파주 등기소가 관할 같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같아요. 원인이 같다는 것은 다 매매돼야 돼. 다 매매. 하나는 매매고 하나는 증여 이런 게 아니라 다 매매야.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이전 등기 같아요. 하나는 이전 등기고 하나는 저당권 설정 등기 그게 아니라 그 목적과 원인과 다 관할 등기소라면 이 3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서에 이 부동산 표시할 때 1년번호를 붙여갖고 몇 가지를 3가지를 다 쓸 수 있다.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그 중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뭐만 일괄 신청 시 뭐예요? 일부 뭐예요? 일부 취하가 뭐예요? 일부 취하가 가능하다. 못한다. 그게 마지막 답이었습니다.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하라면
자, 어떤 사건 등기를 각하했다는 것을 뭐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서는 뭐예요? 신청서 기타 부소서를 펼칠 때 처리나요. 그 다음에 첨부된 서면만 돌려줘요. 근데 이 취하라고 하는 것은 철회를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하겠다고 돌려달라는 얘기죠.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까지 다 돌려야 돼요? 신청서까지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신청서 플러스 뭐예요? 첨부서면 있죠? 이 첨부서면을 뭐예요? 전부 뭐 한다 이거? 모두 환불해준다. 모두 환불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나올 때 자, 첨부서면만 돌려준다.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바쁘셔갖고 대리인 시켰을 때는 돈 주고 뭐 시켜야 됐겠죠? 그 돈 주고 내가 위임이라고 하는 계약관계, 그 수권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니까. 자,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그 37페이지 취하에 대해서 참고로 이해해 두자. 몇 가지? 그 4가지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앞에서 배웠지만 자, 뭐라고? 일단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면 항상 뭐예요? 답은 일정해요. 똑같아. 자,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지 않지만 답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등기부 표제부에 쓰는 게 있고 어디에 갑구을부에 쓰는 게 있는데 뭘 쓰냐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쓰지 않는 게 뭐냐 물어봐요. 그럼 표제부에 이게 뭐예요?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거 기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항상 사항란에 쓰는 게 답이겠죠. 그 대표적인 답이 뭐냐면 표제부에 쓰지 않는 거 사항란에 쓰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 접수번호하고 자, 접수번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지권 무슨 등기?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뜻등기 있죠? 뜻등기. 뜻등기. 그거는 여기 갑구을구에 쓰는 거니까 이게 답이에요. 반대로 갑구을구 이게 갑구을구 이 사항란에 쓰지 않는 거 물어보게 되면 이 표제부에 쓰는 게 답이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대지권 등기. 그냥 무슨 등기라고? 대지권 등기. 대지권. 이 대지권 등기를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2가지. 어디에? 일동 전체 표제부에는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각자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에는 무슨 표시? 대지권 표시. 이 표제부에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고? 대지권 등기를 하고. 토지등기부 갑구을구에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대지권 뜻등기. 무슨 등기? 뜻등기. 그죠? 그래서 여기 38페이지에 자, 등기부의 기록상 표제부의 맨 끝에 5번째 구분 건물에 뭐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 대지권 등기. 그 다음에 갑구을구에 뭐예요? 거기 접수번호. 그 다음에 맨 밑에서 2번째 무슨 등기? 대지권이 뜻 있다는 뜻등기 나오죠? 뜻등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완료의 절차 나오죠? 그 완료의 절차. 그래서 등기표 정보 교부는 자, 작년에 이제 뭐예요? 누구한테 안 준다고?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받아봤자 뭐예요? 받아봤자 그거 내는 게 아니니까. 관공서한테는 제출해. 자, 국가지방자치 관공서는 뭐예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어요. 보존 등기, 설존 등기, 명의가 올라가는 등기는 다 뭘 준다고? 등기표 정보. 가등기도 명의 올라가죠? 가등기권자한테 뭘 줘야 돼요? 등기표 정보 줘다. 그죠? 환매 등기를 마쳤어요. 그 환매권자한테 뭘 줘야 돼요? 등기표 정보 줘야 돼요. 환매권자도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 등기 하죠? 이전 등기 할 때는 뭘 내야 되니까. 등기표 정보. 하여튼 권리가 올라가면 다 주는 거예요. 뭘 준다고? 등기표 정보 준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밑에 과세재료 송부위에 그 대장소관청에 꼭 별표 조그맣게 해두시고. 자,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어디에다가 대장소관청에 뭘 보내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준다. 이제 그걸 받으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 만약에 대장에 지금 토지대장이든 건축물대장이든 대장 있죠? 이 대장이 뭐예요? 대장에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가 땅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무슨 등기 마치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치면 당연히 뭐예요? 보내줘서 이 대장에 자, 사람들이 대장만 보게 되면 이 대장이 등기부가 미등기 상태인지 등기부를 만들었는지 그 확인하게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사위에서 뭐가 됐다고? 소유권을 자, 보존 등기했다고 이렇게 써놓으라네요. 등록했다고. 그러면 자, 이전 등기 마치죠? 땅 팔아먹었죠? 보내줘서 소유권 이전 사위에서 뭐예요? 의리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 얘기.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서울 살다가 뭐예요? 파주로 이사 오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인지 소유권에 또 보내줘라는 게 왜? 이 땅이 충청도에 있으면 자, 9월 달에 땅에 대해서 제한세 거들라면 뭐예요? 여기 주소지 보고 보내줘야지, 고지서를. 그죠? 그래서 여기 서울을 뭐로 고치라고? 파주로 고치라고. 그래서 항상 자, 이 대장에는 이 소유권 이외에 무슨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여기다 쓰질 않아요. 여기다 가압류든 가처분은 안 쓴다니까. 오로지 대장에 쓰는 건 못 분이 안 쓴다고 소유권만 쓰니까 뭐에 관한 사항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고. 왜? 등기법은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도 있으니까 뭐라 쓴다고? 소유권 변경 사실. 그런데 이 지적법에서는 오로지 대장에는 뭐만 있으니까 소유권만 쓰니까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냥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명칭이 서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자, 뭐가 아닌 거? 소유권에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아닌 거. 물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도 자, 앞에 소유권자가 붙었지만 뒤에 뭐라고? 가등기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가처분이라든가 가압류 있죠? 이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두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내용만 확인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41페이지 전산정보 처리조정 나오죠?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작년에 한 줄 나왔어요. 자, 시험문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지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할 수 있는 자가 나오진 않아요. 항상 뭐라고? 할 수 없는 자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 할 수 없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본인 신청 얘기 나오는데 거기 부동산 등기법 67조에 따른 사용자 등록하는 자연인, 외국인 포함해서 자연이죠? 살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상업 등기법 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뭐한 사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굳이 뭐예요? 그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뭘 발급받았으니까? 전자증명서 발급받았으니까 등기가 가능하다.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근데 거기 자 출시세 뭐라고? 법인 아닌 사단제도는 전자인증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요. 법인 아닌 사단제도는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제도는 그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란 말을 딱 쳐다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떠오르는 게 뭐예요? 종중 존중문중 떠오르죠. 존중.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전천단이지만 그 이 종중 어르신들 있죠? 나이 드신 분. 나이 거의 80대신 분들은 그 뭐예요? 여름에 더우니까 뭘 타고 다녀야 돼? 새벽 일찍 일어나고. 전철 타셔야 돼. 덥잖아.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전철 타셔갖고 일단 그 전철 타고 어디 가냐면 저기 온양온천 있죠? 거기 가세요. 전철 타고 그냥 쭉 가셔갖고 거의 한 2시간 걸려 가셔갖고 그 다음에 거기 병천순대를 드시고 온양온천에서 뭐예요? 또 샤워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타고 다시 오셔갖고 또 집에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2호선을 또 한 바퀴 삥삥 돌립니다. 거기서. 근데 하여튼 저 뉴스 보니까 저는 타기 미안하다 그럽니다. 그 신분당선 있죠? 거기 너무 굉장히 깨끗한가 봐요, 그게. 1호선 들어옵니다. 굉장히 1호선 막 들어오는데. 여기는 전철 그래도 깨끗하죠? 자주 안 와서 그렇지. 깨끗하죠? 자주 옵니까? 예. 요새 제가 차 몰고 다녀갖고 자주. 여튼. 그래서 종중은 어르신들은 뭐예요? 컴퓨터 못하니까 뭐 할 수 없다고? 전자신청 안 된다. 그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자니까요. 내가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가. 그래서 뭐예요? 피법인은 종종 어르신은 뭐예요? 나이 드셔야 컴퓨터 못하니까 뭘 못한다고? 전자신청 못한다. 못한다 부시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 꼬시려고 뭐라 하냐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관리자가 자, 그 비법인을 위해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그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대리인청 그래서 두 번째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없다. 써있죠? 그래요. 절대 자격 대리인만 뭐예요? 그 사람만 하지 다른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대리라고 하는 말 나와갖고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자격 대리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실수하는 게 또 뭐냐면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있죠?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그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뭐가 나오면 대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전자신청은 누구만이 한다고? 변호사하고 법무사 자격 대리만 한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 등록 얘기 나오는데 사용자 등록은 자, 어디에?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공인인증 받듯이 그 사용자 등록과 공인인증 받는 거예요. 꼭 어디는 한번 가야 돼요. 등기소 한번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은행 한번 가듯이. 그 사용자 등록을 여러분 공인인증 받는 거 그 은행에 전화 걸어서 돼요. 꼭 은행 가야 돼요. 은행 가야 됩니다. 은행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은행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누구야? 그 아이들도 있죠? 아이들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뭐예요? 오라 그래요? 본인이 오라고 그 부모가 부모 외에도 본인이 와서 저희가 고치려면 본인이 오랍니다. 그 무슨 기본증명서인가 그것 말고도 본인이 와서 해야 된다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꼭 어디를 한번 가야 된다고 등기소에 꼭 한번 갑니다. 자,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그 사용자 등록을 꼭 한번 출석해서 그 다음에는 등기소 갈 필요가 없다니. 그러면 거기에 두 번째 칸에 그 사용자 등록한 자격 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위임했죠?
위임했으면 절대 뭐예요? 그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시험지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자, 누가 변호사, 법무사한테 자, 그 등기 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 본인도 뭐예요?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다. 그 틀린 말입니다. 맡겼으면 뭐예요? 본인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 신청 얘기 왔을 때 이 전자신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국망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사용자 등록하려면 꼭 관할 등기소에 간다. 그럼 틀려요. 어디 가도 아무 데나 등기소 가서 하면 된다. 뭘 하면 된다고? 사용자 등록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유효기간 3년 있죠? 유효기간 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기법에서 뭐예요? 등기법에서 기간 나와서 뭐예요? 기억한다라고 하게 되면 꼼꼼하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 우리가 몇 가지 일단 뭐예요? 1개월. 부동산 표시 변경은 몇 개월? 1개월. 자, 그 다음에 인감유형 내는 서류는 몇 개월? 3개월. 그 다음에 전자신청은 뭐라고? 사용자 등록 몇 개월? 3개월. 3년이요, 3년. 이건 몇 년? 3년입니다. 이건 3개월이고. 아까 이의신청 있죠? 그 이의신청은 만약에 뭐예요?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등기관은 뭐예요? 법원에 3일 이내에 송부한다. 3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1개월 빼놓고 몇 개월? 3개월, 3년, 뭐라고 이거? 3일, 이렇게 3, 3, 3. 3, 3. 실적으로, 자, 실적으로 보자 하게 되면 몇 개만, 4가지 정도 기간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사항입니다. 3년. 자, 그래서 그 유효기간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뭐예요? 연장이 가능하다 했죠? 그 기간은 뭐 연장은 몇 년씩, 계속 몇 년씩 연장하는 거, 이거. 3년씩 연장한다. 절대로 뭐라고? 법무사 문제 한 5년 전에, 자, 그 연장 기간을 3회로 제한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제한한다는 건 못한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됩니다. 자, 그 정도 내면 받으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42페이지에 전자신청 방법, 자, 중에서 1번의 출석주지 배제. 옛날에 그런 문제 나왔어요. 저 사용자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출석한다. 그 스톱 얘기입니다. 절대 뭐라고? 자, 한 번 출석하는 건 언제 사용자 등록을 받을 때 출석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출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칸에 인감인명 제출할자가 공인인증정보서 총실했죠? 그래서 공인인증정보 송실했으면 본인 여부가 확인은 되니까 굳이 뭐예요? 인감인명 송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시고. 자,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거기 43페이지 뭐예요? 등기 절차 뭐라고? 강론 얘기입니다. 강론. 자, 강론 얘기인데 자, 우리가 뭐예요? 강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이 보존등기가 뭐예요? 보존등기가 여러분 보다시피 거기 동그라미 번에 신청에 관한 특징 그래서 그 마지막에 27회 작년에 나왔죠. 그 전에 26회 나왔죠. 그 25회, 24회, 23회 이렇게 시험 문제. 계속 5년 동안 나왔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그렇게 매년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한 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고 1년 만에 한 번씩 나왔던가 2년 나왔다가 이런 식인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계속 뭐라고 이거 5년 동안 계속 나왔다는 것은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 지금. 이렇게 5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 한 번 쉰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계속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보존등기는 이전 등기는 원인이 여러 개죠. 왜? 매매도 있고 뭐 수용도 있고 상속도 여러 개니까 그게 돌고 도는데 보존등기는 원인이 없으니까 그냥 보존등기는 그냥 그 자체로 한 문제 나온다는 게 외우면 된다는 게 외우면 그냥 외우면 한 문제 맞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보존등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자주 보고 외우자는 게 뭐라고 외우냐면 자, 이 소보일지 못 쓴다. 소보일지 못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예요? 일지라고 하는 연상을 해라. 연상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 살아오면서 백범일지 알아. 김구 선생이 썼다는 거 알아. 일지를. 그 다음에 뭐예요? 난중일지도 알아. 이순신 장군 썼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일기를 써. 근데 우리는 안 써. 그 여러분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안 쓴 게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돼. 왜? 뭘 안 쓰니까? 일지는 안 쓰니까. 그죠? 그렇잖아. 이거 소부일지 안 쓴다는 게. 그러면 일자가 뭐냐면 객체의 객체, 소유권 묻어놓는 게 뭐에 대해서 안 되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지문에 뭐예요? 보상업다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부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원인 없다는 게. 원인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 자기가 짓고 자기가 뭐예요? 이 건물 팔아보려면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존등기 누가 한다고? 갑 본인이 해. 그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얘가 뭐 해달라고? 사람 주체가 바뀌는 거죠? 얘가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청구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니까 항상 뭐예요? 항상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만약에 바뀌면 갑에서 을로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뭘 쓰라는 얘기니까
원인이가 뭔지를 꼭 써라니까. 원인이 뭔지, 그게 상속에서 바뀐 건지, 증여로 바뀐 건지, 매매로 바뀌는 건지, 유언에 의한 증여인지 뭘 쓰라고 꼭 원인을 쓰는 거예요. 원인을 꼭 주체가 바뀌니까. 근데 이 보존등기는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얘가 신축건물인데 세상 사람 중에서 얘한테 뭐라고 나한테 보존등기 해달라고 요구한다? 말도 안 되지 그거. 그럼 제가 그러면 그런 법이 있다면 내가 강의하고 있겠어요 그거? 어? 차나 물고 전공도면서 뭐예요? 밤새도록 집 짓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집 다지면 팔딱 일어나갖고 뭐예요? 빨리 하고 너 나한테 뭐 해달라고 보존대는 욕을 하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절대 이 보존등기라고 하는 건 뭐가 없어요. 원인 자체가 없다니까. 원인행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청구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원인 자체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아, 보존등기는 청구권이 안 생기니까 가등기도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예요? 원인 없다는 죠. 그러면 당연히 을구에도 만약에 원인이 있어. 을구에도 만약에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아, 저당권 설정 뭐예요? 설정 등기하면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라는 원인이 있죠? 설정 계약이라는 원인이 있죠? 그래요. 근데 뭐만 원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존등기만 원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부는 모양을 갖추면 뭐가 있고? 자, 표제부도 있고 뭐예요? 갑구도 있고 을구 이렇게 모양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 표제부는 원인을 써야 안 써요, 표제부는? 뭐 대답을 한 거예요? 아, 진짜 나 이거 모르겠다. 기가 어두워. 기가 어두웠어.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만 없다고. 이것만 없다. 여기 원인이 있어. 왜냐면 여기 답에서 대로 논에다 집혀서 대로 바뀌면 원인이 뭐예요? 지목 변경이 원인이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만 원인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등기 원인이 보존등기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시험지에 나오게 되면 이 보존등기 문제 나와갖고 지문 한 4번쯤에 뭐라고?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뭐예요? 제공한다 그러면 튄다는 얘기예요. 없다야 그 원인은. 그러면 또 문제 또 뭐라고 하냐면 다음 중 뭐예요? 각종 권리의 필요적 뭐예요? 필요적 계상의 연결이 올바르지 못한 거 돼서 한 5번쯤에 뭐라고 이거 소유권 보존등기 써놓고 등기 원인 및 연월 있죠?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보존등기 뭐가 없으니까. 원인이 없으니까. 이해했죠? 그래요. 그 다음에 소보일지 못 쓴다. 원인 없고 뭐예요? 소유 등록 안 된다. 소유 등록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얘기예요. 소유 등록. 그럼 우리가 대장 등본을 가지고 보존등기 하죠? 대장 등본을 왜? 가만히 뭐예요? 하여튼 신축 건물 짓던 바다 매립하던 뭐예요? 뭐가 만들어지니까. 자, 뭐가 만든다고? 대장이 만들어져, 대장이. 근데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건축법을 공부하지만 이 건축물 대장 있죠?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물 대장 이제 건물 짓고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이라는 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지 아세요? 건축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게 6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건축법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건물이나 있죠? 시골 같은데 그 건물들 있잖아요, 그거. 뭐 초가상가든 뭐 하여튼 건물 있잖아요, 그거. 그 시골집 그 건물 주면 그 건물은 62년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62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62년 전에 만들어지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건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물 짓고 나서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이제 대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62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들은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게 건축법에 없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보게 되면 가옥대장 그런 거 얘기하죠? 과세대장 얘기하잖아 지금. 뭐는 걷어야 되니까.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그 대장이 무조건 있다 해서 다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다 그게 뭐예요? 사용 승인 받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무허가 건물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지금 한마디로.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대장이 만약에 만들어졌으면 뭐예요? 이 대장에 최초로 바다를 매립한 사람 있죠? 바다 매립한 최초로 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이 보존등기 하고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뭐예요? 상속인이 뭐 할 수도 있고 보존등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사람이 포괄 유증배하는 사람도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법이 62년에 만들어져 그 전에 건물이 있듯이 자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자 일본 놈이 패망하고 뭐예요? 도망가니까 국가가 일본 놈 그 농지 일본 놈이 갖고 있는 농지를 다 모여서 몰수해 갖고 분배농지를 했어요. 분배농지. 그러다 보니까 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은 원래 원칙은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뭐예요? 갑에서 을로 이렇게 바뀌면 보내줘서 소유권 이전 등록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원칙이죠? 근데 국가가 뭐예요? 그 농지 일본 놈들이 갖고 있는 농지를 몰수해서 분배를 하는 바람에 누구한테 받은 게 있어 이거?
국가한테 이전 등록 받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니까 옛날에. 어? 자,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록된 사람은 뭐 할 수 있도록 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그런 뭐예요? 법에 그런 근거를 마련해줬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대장을 가지고 뭐예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보존등기 할 사람은 네 사람이에요. 뭐라고? 최초. 죽으면 상속인. 그 다음에 뭐예요? 포괄 유증 받은 자, 또 아니 뭐라고? 국가로부터 뭐 한 사람, 이전 등록된 사람. 그런데 뭐예요? 국가로부터 받지 않고 이렇게 이전 등록이 됐는데 등기부는 뭐예요? 난리통이 없어지고 자, 이 대장을 찾아보니까 대장에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전 수했는데 이게 국가한테 받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았어 이거? 개인한테 받은 거다. 그럼 이 사람은 못해요. 그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이거? 최초. 이게 최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그죠? 근데 누구는 안 된다고? 소유 등록은 안 된다. 보존등기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장만 갖고 보존등기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대장을 국가가 만들어 놓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대장을 만드는데 그 공무원도 인간이니까 인간이죠? 인간이니까 뭐예요? 실수해서 여기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누락시킨다. 갑이 뭐예요? 바다 매립하고 자, 중공검사 확인증 받아갖고 뭐예요? 받죠? 받아갖고 뭐예요? 내가 진정한 이 땅의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다. 자, 나 이 땅 팔아볼게 뭐예요? 대장 좀 뭐예요? 대장 만들어갖고 나 보존등기 할 수 있게 좀 대장 좀 만들어달라는데 뭐 했어요 이거? 소유권을 누락했어요. 그리고 갑이 뭐예요? 땅 팔아보려고 등기하러 가다 보니까 뭐예요? 대장에 뭐가 없어요 이거? 이름이 없어. 그죠? 그럼 등기관은 뭐예요? 이름도 없는데 뭐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지 알아요 몰라 이거?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예요? 내가 소유권자라고 증명하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는 것은 이 등기관한테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판결서 갖고 가야지. 그죠? 그럼 판결서 갖고 가려면 이 땅은 뭐예요? 국가 공무원이 실수한 거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라는 게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근데 이 건축물 대장은 분명히 지방세법에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 거두려고? 재산세 거두려고 관리한다고 법에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자, 이 소유권자는 뭐예요? 건축물 대장의 건물의 소유권자는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요. 왜? 지자체 상대로 해야 되지. 그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항상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기본은 뭐가 기본인데? 대장이 기본인데 대장 갖고 보존등기 하려고 했더니 이 대장이 뭐라고 이거? 이름이 누락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게요. 그래서 또 자, 다툼 문제가 생기면 뭘 갖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판결서 갖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는 뭔데 이거? 단독신청인데 소보다는 단독신청인데 자, 뭐가 아니고 건구판이 아니고 뭐라고 이거? 건시군이다. 건시군. 그 건구판이 아니라는 건 판결을 하나만 해요. 하나만. 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판결은 건물은 뭐예요?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받고 그게 안 된다니까. 그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형도 되고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세해달라고 하는 판결도 되고 하여튼 보존등기 나와서 판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면 내야지. 안 되는 게 뭐라고? 건물은 건축주하고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 건물은 누구 상대로? 지자체 상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 하나 외우고 나머지 내 눈에 뭐예요? 보존등기 문제에 판결 얘기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뭐만 외우자고? 안 되는 판결만 외우자. 안 되는 판결. 그 다음에 뭐예요? 건시군 얘기하는데 이거 연역적인 얘기예요. 땅은 말고 뭐 해야 돼요? 건물에 대해서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령을 가지고 뭐예요? 그 확인서면 가지고 있죠? 그거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머릿속에 자꾸만 보면서 문제 보면서 적응해갖고 항상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오니까 이거 확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확인되면 이제 뭐예요? 확인되면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뭐가 와요? 법원에서 촉탁이 온다, 촉탁. 그 촉탁에 뭐가 하냐면 네 가지. 그 하나는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압류 촉탁. 그 다음에 가처분 촉탁. 그 다음에 경매 촉탁, 경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주택 임차권에. 등기 뭐라고? 등기 명령에 대한 촉탁이 오죠? 그럼 이런 촉탁이 오게 되면 촉탁이 오죠? 그러면 등기관이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쓰려면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려면 일단 등기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를 만들어야지만이 2번 여기다 뭘 쓸 수 있다는 얘기 이거. 가지고 써있죠? 그럼 당연히 이 보존등기를 보존등기 한다는 건 등기부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니까. 이 보존등기를 누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직권을 하겠다. 누가 하겠다고? 직권. 그래야지만이 뭘 쓸 수 있어요? 이런 촉탁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죠? 이게 몇 개라고? 4개입니다.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시험 지문에 자, 체납처분이에요. 뭐라고? 체납처분. 체납처분. 아, 그죠? 여러분은 뭐예요? 그래도 세법을 잘할 것 같아. 왜냐면 벌써 그 주변에 세무서가 바로 옆에 붙어갖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아, 네, 예? 저 상관없습니다, 그거. 그러면 세금을 안 냈어. 이 체납처분에 의한 뭐예요? 체납처분에 의한, 자, 체납처분에는 압류 등기를, 세금 안 냈으니까 압류 등기는 뭐예요? 압류 등기를, 그 세무서장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촉탁을 한다. 그죠? 그러면 세금을 안 내갖고 이 압류 등기를 세무서장이 뭐예요? 촉탁하죠? 등기 촉탁하죠? 그럼 등기관이 보존등기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뭘 안 냈다고? 세금을 안 내갖고. 세무서장이 뭐예요? 세금 거들라고 뭘 압류 등기를 촉탁하죠? 뭐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야 안 해, 이거 직권을 해야 안 해? 우리 시험은 오지선장이니까 몇 가지만 기억하자고. 네 가지만. 요 네 가지만 해요. 근데 꼭 할 것 같잖아, 느낌에. 그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생각을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 시험장에 딱 가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딱 있는 거 이렇게 딱딱 찍고 나와야지. 거기서 뭐예요? 생각하면 느낌에 벌써 뭐예요? 바뀌었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내가 안 배운 건 뭐가 아니라고. 내가 안 배운 거는 제끼는 거예요. 무조건 제끼고 배운 거 갖고 답을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안 배운 거 답으로 나올 확률이 좀 있긴 있어요.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틀렸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항상 기본 우리가 30년 동안 시험을 봤으니까 이미 문제는 축적돼 있는 거야. 그게 돌고 도르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고득점은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절대 무슨 법무사라든가 사법고시라든가 옛날 사법고시라든가 그죠? 간평이라든가 이런 거는 벌써 그 절대평가, 상대평가잖아. 평균이 몇 점이 넘어가야 돼요? 85점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건 할 수 없이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지. 문제 풀 때 핵심 대위 있다. 공인물 불합 판결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85점 못 맞아. 그러면 철저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외워야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 절대평가니까 몇 점이에요? 60점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다 하는 거 그 무리한 거예요. 다 하는 거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올 거 확실하게 그거만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투자라는 게 여러분 공법 자신 못해요. 5년 동안 어렵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저번에 3년 전에 세 번째 어렵게 나올 때 이랬어요. 세 번 어렵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쉽게 나오겠지. 개작살았어. 왜? 계속 어렵게 나오고 이제는 자신 있게 누구로도 말 못해요. 누가 감히 올해 공법 쉽게 나온다? 말 못합니다. 계속 몇 년 동안 어렵게 나왔으니까. 5년 어렵게 나왔으니까. 그럼 올해 만약에 쉽게 나왔다 누구나 예상 못한다니까. 우리 예상 못해.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어렵게 나온다 생각 공부하고 그냥 꽈락 넘긴다 생각하고 다른 거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유일하게 시간 공부해갖고 점수를 확실하게 80점 이상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뭐예요? 총계사법뿐이 없어요. 다른 과목 그렇게 점수 못 올라가요. 딱 지적법은 다 맞든가 10개 맞고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딱 고기만 딱 해갖고 그거만 딱 맞고 아까 뭘 했어요 이거? 자 총론 맨 앞에 총칙 주등기 무기등기 부의정 저수지 그거 확실하고 단독이냐 공동이냐 보고. 근데 이거 봐야 돼 이거는 확실하니까 내용이 많지도 않으니까. 자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촉탁에 와서 직권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가등기 촉탁해봤자 소용없어요. 여기 뭐가 안 들어가 이거. 가등기 안 들어갑니다. 딱 네 가지라고. 네 가지입니다. 근데 지문에 한번 이런 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 가처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누군가 어떤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얘하고 다툼이 있다는 얘기죠. 그 소송이 끝나갖고 만약에 원고가 얘가 승소를 해갖고 가처분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가처분은 촉탁 등기니까 촉탁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가처분 이외에 이전 등기 말소할 때는 그 예외적으로 자 직권 말소하는 게 있는데 원래는 뭐라고 이건 촉탁 말소예요. 그러면 촉탁으로 말소해 가게 되면 자 이 보존 등기 등기관 직권했죠.
이것도 말소하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보존등기를 등기관이 직권했지만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갑이 내면 통지서 옵니다. 자, 네가 등기 안 해갖고 등기했으니까 뭐 내라고 이거 비용 내라고 세금 내라고 통지서 와요. 그러면 이미 보존등기 돈 내고 해놓은 건데 이거 말소하면 돼 안 돼? 이거 말소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자, 소송에 뭐예요? 그 가처분 등기를 촉탁으로 한 가처분 등기를 촉탁 법원에서 뭐예요? 말소하라고 뭐예요? 촉탁이 온 경우에도 절대 이 보존 등기를 뭐 하지 말라고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보존 등기 꼭 별표해 두시고 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거 외워야 됩니다.